사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허용하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87조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 했고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 체포 구금 시도는 물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려 한 혐의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공소장부터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까지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 나왔습니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 장군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셀프 변론은 8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엄격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여야 가능합니다. 헌재는 이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야당이 탄핵 소추를 남용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라고 한 2025년 예산안 삭감도 계엄 선포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헌재는 또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등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줄기차게 이어온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그친 게 아니라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또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계엄 선포에 따른 해악을 막기 위해 선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를 윤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결론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계몽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계엄령과 계몽을 합쳐 만들어낸 말이 계몽령입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한 비상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라며 옹호하는 극우 인사들의 언어인 겁니다. 국민들이 또 젊은이들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 계몽령이라고 합니다. 계몽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뒤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법조계 원로가 극우 유튜버의 언어를 탄핵 심판정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조 변호사가 판을 깔자 김용현 전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폐악질, 이런 어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계몽령이라는 단어만 입에 올리지 않았을 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인식은 극우 유튜버와 다르지 않다는 걸 재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내세우며 극우 유튜버들과 인식을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부정선거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지지층 결집과 선동의 장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을 보낸 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국회 독재가 이런 망국적 위기 상황의 주범이라는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측은 또 군병력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에는 정반대 사실이 담겼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계엄군의 작전 목표는 시민 보호가 아닌 시설 확보 및 경계였다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국회 봉쇄 지시로 해석됩니다. 헌재에 나온 윤 대통령 측은 절대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지침 역시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옥중 노트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하달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 역시 반박했습니다. 헬기 허가 등의 문제로 707 특임단의 국회 이동이 1시간 반 이상 지연된 점, 모든 간부를 정상 퇴근시켜 출동 준비를 갖추고 지휘기구를 소집하는데 시간이 추가 소요된 점, 계엄 관련 상황 인식 등을 예하부대 참모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점 등이 더해진 덕에 계엄이 조기 종료됐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도 장관도 반대하고 만류할 때는 듣지 않고 자신들이 책임질 것처럼 하더니 군만 이용당하고 지금 와서 이게 무엇인가라며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또 병력 철수를 한 특전사의 조치를 대통령실 측에서 조치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화가 난다고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자신의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수명 자세가 34년의 군생활 동안 몸에 익어 있었다며 처음 출동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건 돌이켜봐도 뼈아프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